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와이스트리 송일아 기자입니다. 손주부님 모셨습니다. 간략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손주부 작가라고 하고요. 본업은 전업주부고, 그리고 전업주부 겸 작가 겸, 그리고 이제 전업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질문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십시오. 할게요.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순자산 흐름,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어 시점에서의 자산은 많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때 금융자산으로 한 2억 정도 있었던 것 같고. 파이어 할 당시에? 네네네. 네네. 그리고 그냥 집 한 채 있고, 네. 그냥 그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겁 없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무모했던 거고.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게 2020년 코로나 때 1월 달에 제가 사표를 냈고요. 네. 그리고 이제 6월에 이제 사표 수리가 돼가지고, 네. 그때부터는 이제 월급이 딱 끊겼죠. 네. 사실 2억이면은 그렇게 큰 돈은 큰 돈은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 네. 뭔가 파이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으신 계기? 그리고 이 어. 돈으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의 구조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이제 못난 남편인데 어떻게 보면은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척추 측만증 오고 그래서 그건 뭐 직장인들 다 있는 거긴 그렇죠. 하지만 모든 직장인들 거북목 있고 첫치만 맞아요. 있고. 예. 제가 17년도에 네. 육아휴직을 썼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 복직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적응 안 되고 그렇죠. 3년이나 육아휴직 한 다음에 애들 눈앞에 막 아른거리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복직을 하니까 아주머니를 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주머니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한국분 좋은 분 구하시려고 하니까 제 월급이랑 거의 비슷해지는 것 같고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관두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막 차오르다가 네. 결정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저랑 성향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장까지 갔어요. 그 선배가 실장까지 갔는데도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 임원, 실장님의 임원인가요? 임원? 네, 임원이에요. 네, 임원을 달았는데도 막 회사 스트레스가. 네. 그래서 저의 미래가 보이는데 이제 그건 정말 잘 풀려서 실장이 됐는데도 그렇죠. 저동조면은 네. 나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관두고 과감히. 네. 그리고 내 일을 내가 찾아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파이어라기보다는 무책임한 퇴사로 집안에 반대는 없었나요? 이게 다들 미스테리한 건데 제 친구도 저 따라서 사표 내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2억밖에 없는데.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아내가 이게 좀 타이밍도 좀 있었던 게 네네. 아내의 오빠가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그 시점 몇 년 전에. 네네. 저도 힘들어하니까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게 옆에서 느껴졌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허락을 해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훌륭한 아내시네요. 네, 지금 돌이켜봐서 잘 됐으니까 그때. 그렇다면 형 그 금융자산, 집 한 채와 금융자산 2억 원을 가지고 이제 은퇴를 그냥 무작정 하셨는데 네. 그러면 현재 순자산 현황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다 합쳐서 한 39억 정도 되고 금융자산이 한 네. 13억 정도. 여기서. 그러면 2억에서 13억까지 금융자산이 그쵸, 늘어난 거라고 그쵸. 보면 되겠네요. 와, 네. 연봉 이상이네요. 이상이죠. 네. 왜냐면은 주식으로 계속 먹고도 살았으니까 네. 2억에서 13억 된 거보다 더 번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 한 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요. 작년 네. 한 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뭐 저는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네. 30% 정도 네네. 됐더라고요. 저 계산은 안 해봤는데 네. 그러면 30억에서 한 39억이 된 거죠. 그럼 작년 한 해만 이제 네. 부동산, 금융자산 합쳐서 한 9억 정도 맞아요. 불리신 거라고. 네, 맞아요. 저 항상 이 인터뷰 할 때마다 현타가 약간 오나요? 현타가 옵니다. 네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일어나서 네. 일단 아니. 커피 한 잔 마시고 네. 전날에 있었던 그 기사 같은 거 다 영어로 된 기사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 옛날에는 일일이 읽어보다가 요즘에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너무 그렇죠. 잘 돼 있어서 번역도 엄청 깔끔하게. 네, 번역도 해주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그 미리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에서 제 만드는 페르소나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그러면- 넣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어찌됐건 주식 투자 네. 관련된 걸 하니까 나는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애널리스트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 얘기를 네. 하면은 모든 기사를 그거에 맞춰가지고 인사이트를 줘요. 네. 정확도가 상당한가요? 저는 그거 못 괜찮아요. 믿겠더라고요, 처음에. 정확도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좀 떨어졌는데 맞아요. 작년 후반 제미나이가 세금 네네네. 그때부터는 확실히 느껴져요. 확 느껴져요. 옛날에는 못 믿어서 제가 크로스 체크를 계속 했는데 네네. 지금은 크로스 체크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애널리스트로 변신한 제미나이로부터 네, 뉴스를 쫙 인사이트를 받고, 좀 네. 얻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나면 글 한 편 쓰고 네.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시간 또 나면 정도 콘텐츠 하고 제작하시고. 네네네 뭐 이렇게 화려하게 안 하고 그냥 저는 네 웹캠 네. 켜가지고 그냥 아이, 어떻게 뭐가 됐든지 네. 이제 그걸로 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집안일 하고 애들 올 때쯤 되면은 간식 챙겨주든지 뭐 삶의 만족도가 그 전이랑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죠. 훨씬 더 높은 네, 거죠? 네.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네. 사실 이제 직장인들 약간 지쳐있다고 하죠. 음.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근데 2022년도에 미국 주식에 관한 책도 출간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책도 쓰시고 파이어를 하겠다고 미국 주식을 시작하신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투자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 제가 현타가 온 체험을 네. 한번 했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자산 이야기 했을 때 네. 30억에서 39억 됐다 그랬을 네. 때 현타 살짝 오셨잖아요. 맞아요. 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기선 1억 정도 맞아요. 벌 텐데 네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9억이 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제가 대학교 때 체험을 했거든요. 대학 때는 엄청 일찍 체험하셨네요. 네, 엄청 일찍 네, 네. 제가 어떻게 현타가 왔냐면은 네. 제 친한 친구가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살았냐면은 저는 이제 유학을 가기는 했는데 부모님 재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불효자식이죠. 애순이처럼. 그 네, 집이 반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 몇 년도예요? 벌써 뭐 25년, 오 마이 제 갓. 제 그때, 나이니까 네네. 거의 30년 전이죠.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한테 죄송하니까 그렇죠. 최대한 아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제 옆에 있는 그 친구는 너무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니까. 네네네.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고, 그리고 집도 막 너무 호화롭게 네네. 살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저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의 자산을 다 깎아먹은 자식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걔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부모님이 집을 한 채를 사준 거예요. 미국에? 미국에, 미국에요? 미국에. 네,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집을 사줬는데 네. 그 집이 졸업할 때 되니까 대여섯 배 오른 거예요, 집값이. 유학비보다 더 집이 유학비보다 네, 네. 훨씬 더 많이 벌어가지고 네.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타가 온 거죠. 그건 현타가 올 네.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거지같이 살았는데 얘는 부유하게 살았는데 돈을 오히려 벌어서 가지? 네, 네. 그래서 투자에 좀 일찍 눈을 뜬 것 같아요. 그 체험 때문에. 자본소득에 대한 거를 확 네, 대학생 때 네, 느끼셨구나. 확 왔죠, 확. 근데 사실 그 자본금이 돈을 버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드가. 네네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시드를 마련하는 작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건 미국 주식 기준으로 네, 네. 말씀드리자면은 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못 번다, 시드가 얼마 없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았거든요, 네. 처음에. 근데 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내가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돈이 많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할 때쯤에 보니까 전세금이 지금 한 3억 정도가 전세금에 깔려 있네. 네. 이거 주식으로 투자하면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세금을 뺐어요. 그거 되게 위험한 행동 아닌가요? 미친 짓이죠. 어른들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건데 그거. 다 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월세로 옮겼어요. 네. 그 직장 초년생 때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대학생 때예요? 직장 그 초년생 때는 네, 어떻게 네. 했냐면은 그때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로 주식하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처음에는 네. 제가 집이 한 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을 샀는데 그때가 완전 꼭지였던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2007년, 8년 이때 리만 사태 터지면서 네. 집값이 2014년도까지인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심지어 막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막 집 사라 그러고 막 그때 양도세 네. 면제해주고 막 그럴 때였어요. 네. 아무튼 결론은 대출이었고 네. 그리고 제가 직장이 좀 나쁘지 않은 네네. 편이었으니까 신용대출도 있는 대로 다 받고 네.
대출을 있는 대로 받아놓으니까 어떤 점이 있냐면은 삶의 수준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이자를 다 네. 나가니까.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식으로 빚 갚으려고 한 삶의 수준을 안 올리는 거 거의 한 15년 이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네.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 절약이 몸에 밴. 예. 네. 그러니까 그 상태로 되고 이제 매년 쓰는 돈도 안 많아지니까 네. 거기에 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게 또 시너지를 얻어가지고 그럼 일단 정리해보면은 대학생 때 자본소득에 대한 현타가 한번 현타가 딱 한번 오고 투자를 세게 해야 오고. 되겠다라고 네. 한 다음에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 일단 네. 대출을 끌어가지고 있는 대로 다 일단 그때는 네, 규제가 없을 네, 때니까 부동산을 매입을 네. 하신 거네요. 그때 맞아요. 제일 처음에 부동산으로 시작을 네. 하셨구나. 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이자를 갚느라고 삶의 수준이 확 낮아지고 확 낮아진 네. 상태로 쭉 가고 쭉 가다가 이제 네. 미국 주식을 하시게 되는 그런 맞아요. 플로인가요? 네.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일단 네. 조금 슬픈 이야기긴 한데 네. 제가 41살에 직장을 나왔거든요. 네. 아무 대책 없이 나왔잖아요. 네. 현실 자각이 된 거예요. 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두려움이 엄습해오지 않나요? 엄청나게 엄습해 네, 왔어요. 네. 아니 애들이 커가는데 내가 이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나온 거야. 그쵸. 지금 미친 거 네. 아닌가? 현실 자각을 하니까 빨리 취업해야겠다라고 했는데 41살 되니까 저를 찾아주는 데가 쿠팡 물류센터밖에 없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중소기업에서 저보고 보자고 스타트업 이런 데서 막 연락이 왔는데 가보니까 저를 쓰려고 연락을 준 게 아니라 네, 네. 좋은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왜 관두는지 궁금해서 그냥 불러가지고 그렇죠. 그 급여가 확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주식밖에 없는데 네. 주식을 하려고 딱 봤는데 한국 주식은 보다 보니까 계속 불안해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죠. 되게 네. 괜찮은데 좋은 회사인 건 맞는데 자꾸 분할 상장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미국 주식 쪽을 돌려보니까 너무 클린하고 자료도 많고 정보도 많고 수많은 월가의 전문가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전망 리포트도 계속 나오는데 네. 이것도 신뢰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조금씩 시작을 했죠. 근데 결정적으로는 제가 17년도에 육아휴직을 네. 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육아휴직 당시에 애들 다 유치원 등원 시킨 다음에 네. 혼자 할 일이 없으니까 컴퓨터 조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취미로 한번 해보자. 네, 네. 내가 발품 팔아서 한번 조립을 해보겠다라고 네. 하면서 부품을 구하는데 부품 GPU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GPU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네. 뭐길래 이렇게 비싸 네. 보이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회사가 보니까 2개밖에 없더라고요. 네, GPU를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랑 AMD. 네, AMD. 완전 독과점 시장이네. 그래서 그때 2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시작한 거죠. 처음 투자가 엔비디아가 맞아요. GPU로부터 출발을 한 거네요. 네. 육아휴직 덕분에 건너가면 육아휴직에서 네. 이제 얻은 시간의 자유로 맞아요. 이렇게 조립을 하다 보니 맞아요. 와,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감사한 제도네요. 감사하죠. 네, 네, 출산이 감사한 일이네요. 네. 맞아요. 본격적으로 좀 이제 자산의 얘기를 네. 좀 들어가서 네. 지금 이제 투자하는 종목과 비중, 또 자산 비중 요것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네. 저는 엔비디아 들고 있고 네. HBM 관련 회사 3사 있잖아요. 네,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 마이크론. 마이크론 네, 네. 그렇게 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솔리드 파워라고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 그래서 비중으로 따지면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엔비디아가 4 네네. 그리고 HBM 쪽이 5 정도 되고 1위 솔리드 파워. 일단 엔비디아랑 HBM 3사 비중이 압도적이네요. 맞아요. 이게 좀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는 이제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예를 들자면은 네. 동네에 가차나 그래서 인형 뽑기 네네네, 아시죠? 알죠, 인형 알죠. 뽑기. 요새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은 네. 잠실역에서 제가 근처에 살고 있는데 네. 잠실역 내리자마자 인형 뽑기 집이 있는데 너무 잘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똑같은 게 옆에 계속 생겨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근데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으면은 이렇게 막 새로운 가게들이 생길 가능성이 못 생겨요. 그럴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은 되는데 최근에
최근에 저 HBM 반도체 관련 그 3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진입장벽이 너무 커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 단위의 투자가 들어가야 설비 되니까. 투자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또 투자를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까지는 일상제로 치부되어 왔었거든요. 그쵸, 사이클이 일상제, 있는, 네, 네. 사이클이 있는 일상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이제 상품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고 평상시에 그냥 막 쓰이는 뭐 대표적으로 커피 뭐 이런 것들 뭐 이게 차별화가 쉽진 않잖아요. 커피라든지 뭐 생수라든지 네. 옥수수 아니면 이제 옷으로 따지면은 하얀색 면티, 그렇죠. 프리사이즈, 무지티 네네. 이거를 차별화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범주에 있었어요. 메모리 반도체도.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메모리 반도체를 잔뜩 만들어 놔요. 그런 다음에 그걸 필요한 기업들이 와서 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상제의 최대 단점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공급이 더 많으면은 가격이 네. 폭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 가치를 받을 때 많이 못 받죠. 많이 네,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칩이 HBM4 반도체부터는 일상제에서 특수제로 넘어가더라고요. 스페셜티가 된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하얀색 면티에서 맞춤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춤복의 특징은 뭐예요?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고 부담이 없고 일단 주문이 들어와야지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이 아닌 걸로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메모리도 두 개의 종류가 있잖아요. D램 같은 네. 메모리가 있고 낸드 네. 메모리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네네. 낸드는 어찌됐건 영구적 저장하는 거고 네네. D램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자기다가 건데 불러들여오고. 맞아요, 예, 예. 맞아요. D램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일상제 범주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특수제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네, AI로 넘어가고 하면서. 네. 요즘에 핫한 HBM 하는 게 그게 쉽게 설명해 정말 주시죠. 쉽게 네, 네. 설명하면은 D램은 그냥 우리 요리할 때 보면은 키친이 되게 넓으면 되게 좋잖아요. 네, 요리하기 그렇죠. 편하잖아요. 천장도 넓고 이 맞아요. 식탁도 넓고 네, 하면 그래서 좋죠. 아일랜드 키친 보면 네네. 너무 막 가슴이 설레고 좋잖아요. 실제로 설레시나요? 네, AI도 똑같아요. 이거 네. 막 연산할 때 키친이 되게 넓도록 네. 하는 게 D램인데 네. 그 D램을 이렇게 여러 단계로 쌓은 게 HBM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HBM은 되게 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저장을 하잖아요. 냉장고에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냉장고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초대형 냉장고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 낸드도 이제 맞춤형 방식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해먹을 음식이 많아지니까 맞아요. 연산할 것도 많고 네. 네, 그러니까 냉장고도 점점 커져요. 저장 장치도 점점 맞아요. 커져야 되고 맞아요. 김치 냉장고도 필요하고 맞아요. 하니까 이제 낸드 네. 수요도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그냥 예전에는 그냥 규격화되어 있는 낸드였는데 요것도 이제 맞춤복식으로 네. 이렇게 쌓아가는 낸드 시장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게 HBF인가? 네. 아,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그 시장이 이제 열리면은 낸드마저 맞춤복으로 가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밸류에이션이 퍼 기준으로 해서 사이클링을 타는 업종이다 보니까 네. 10 내외로밖에 못 받았는데 그렇죠. 이게 사이클링을 안 타는 특수제로 넘어가는 순간 퍼 밸류가 20도 받을 수 있고 30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많이 넣어도 되겠다 그래서 많이 넣었는데 1월 달에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정말 그 앞서서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네, 운이 좋은 네. 거죠. 운이 좋았어요. 근데 아까 이제 주로 미국 시장을 하신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도 3개, 2개는 이제 우리 기업이고 하나는 이제 마이크론 네. 미국 기업인데 그럼 네. 주로 미국 기업 쪽으로 가시는 비중이 미국이 비중이 많아요. 몇 프로 정도 돼요? 90% 정도 돼요. 그건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감의 개념인가요? 그런 것보다 네. 저는 삼성전자도 좋고 SK도 너무 좋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배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네. 마이크론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한편으로는 네. 사실 또 미국 주식은 이제 국내 네. 주식은 내지 않아도 되는 아, 22%의 양도세. 양도세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맞아요.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올라야지 내가 뭔가 본전을 네. 이제 찾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리고 똑같은
같은 이제 긍정적인 그 전망이 있다면 국내 주식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양도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도세에 대해서 이제 너무 절약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양도세를 안 내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는 상황. 네, 수익이 네, 안 네, 나는 수익이 상황. 안 나는. 차라리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나는 양도세 1억 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어찌됐건 양도세는 내가 번 거에 대해서 내는 거고 매년 어찌됐건 250만 원 절세 이거는, 되는 네네. 거고 근데 이 4인 가족이면은 4인 가족이 모두 미국 주식을 하면은 매년 1,000만 원씩 절세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애기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10년 쌓이면은 1억인 거고 10년마다. 그거 그렇게 무시할 수 생각할 수도 네. 있네요. 그리고 많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네. 어느 순간 되면은. 내가 왜냐면은 버는 돈이 훨씬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은 세금 내시는 거 거의 다 20%대 내실 거고 그쵸. 연봉이 1억 넘어가고 2억 가고 막 이런 거의 절반 가져가잖아요. 성과금 나오면은 네. 반대 가죠. 네.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AI 거품론, 그러니까 내가 그럼 내 전 재산을 지금 90% 이상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데 네. 이게 내려가면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나 이런 일단 심리적인 거가 궁금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AI 거품론에 대한 이제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도 좀 여쭙고 싶어요. 심리적인 측면은 일단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주식 떨어지면은 저도 네. 막 기분이 좋지는 않죠. 네네네. 불안해지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최대한 적게 하는 방법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많이 해놓으면은 하면 할수록 좀 불안함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엔비디아 들고 있을 때 불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딥시크 사태 그렇죠. 터졌을 때 주가 조정 엄청 받았었거든요. 작년 초에. 근데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러한 모델이 나오는 게 엔비디아한테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저렴한 AI 모델이 많이 나오면은 이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스타트업들이 AI 사용한 서비스를 많이 내놓게 되면은 네. 어찌됐건 AI 관련된 컴퓨팅 자원에 대한 수요가 더 폭증을 할 테니까 네네. 오히려 호재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를 안 하면은 조금 그렇죠. 계속 이렇게 시장에 막연히 뭐 네. 노이즈에 계속 휩쓸리는데 불안해지니까 그리고 일단 내가 결정을 했으면은 그거는 제 손을 떠난 거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는 편이에요. 어쩔 수 없지 뭐. 난 할 만큼 한 거고 내가 생각하는 분석 툴에 맞춰서 나는 이 최선을 다했고 요 종목이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일 좋은 종목이라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당연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끝. 네. 실제로도 실패한 투자도 있으세요? 있죠. 당연하죠. 성공만 할 수는 없죠. 네, 그때는 뭔가 손절의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손절의 기준은 네. 기업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외부적 노이즈에 의해서 떨어진 것인지 네. 아니면은 기업의 펀더멘털이 망가져서 떨어진 것인지 생각을 네. 해본 다음에 만약에 펀더멘털 때문에 떨어진 거면은 바로 팔아야 되고 노이즈 때문에 떨어진 거면은 할인, 벚꽃 대할인 네. 하는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고 네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펀더멘털이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잘 모르죠. 알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수익성 지표 중에 ROE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쵸. ROE라는 지표가 뭐냐면은 순이익 나누기 자본이에요, 자본.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가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시그널이 뭐냐면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할인해서 팔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켓컬리를 제가 초창기부터 네. 주부로서 너무 사랑하면서 썼는데 어느 순간 쿠팡이 나오니까 가격이 좀 더 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컬리에서 제가 주문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컬리에서 저한테 자꾸 할인 쿠폰을? 네. 네. 저만 받는 게 아니었군요. 그래서 컬리 요즘 네이버에도 입점하고 지금 네. 다각적으로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왜 할인 쿠폰을 손주부님을 위한 특별 쿠폰입니다. 그렇게 날리는 이유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장사 안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할인이에요, 할인. 그러면 할인하면은 순이익이 떨어지고 순이익이 떨어지게 되면은 수익성 지표가 다 망가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시계열로 내가 추적을 하고 있으면은 ROE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진짜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거면 팔아야죠. 그게 몇 개 분기 정도로 이제 기준을 세우고 분기마다 나오니까 그 트렌드를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만약에 트렌드가 바뀌어서 엔비디아를 예를 들면은 이제
ROE 값이 블랙엘 막 개발하면서 그때쯤에 떨어졌는데 네. 떨어진 이유가 만약에 이제 경쟁 강도가 심해져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낮춰서 ROE가 떨어졌다라면은 엔비디아를 팔았을 텐데 그러면은 손 작가님께서는 이 네. AI 거품론에 대한 이제 의심은 아직까지는 안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단계에서 이제 부정론자들의 말이 어느 정도 말은 돼요. 네네. 왜냐면은 비싼 칩을 샀는데 돈이 잘 안 되니까. 근데 내년, 내후년 나오게 될 인공지능 새로운 모델들 있잖아요. 뭐 베라로딘 네. 같은 걸로 그거는 만들면. 말도 안 되게 개선된 게 나올 거예요. 비용도 보니까 추론이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든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추론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은 지금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이 다 적자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스타트업들이 어찌됐건 인공지능을 쓰기 위해서 저기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가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빌려서 써가지고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건데 그게 10분의 1로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걔네들도 이제 할 게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네. 정말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상화된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앱이 엄청나게 네, 많이 생기는 맞아. 거라고 보면 맞아요.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말도 네. 안 되게 좋은 앱들이 많이 나오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요 PPT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인공지능으로 다 만들어요. 그 노트북 LM 그거 쓰세요? 그것도 네, 쓰고 감마도 쓰고 아. 근데 돈이 안 아까워요. 너무 잘 만들어줘서. 너무 잘 만들어줘요. 네네. 네. 어떡해요? 그래서 AI가 그렇게 비용이 낮아지면 엄청난 네. 서비스들이 나올 테고,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 거품론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될 거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쓸만하고 저렴해지고 그러면은 안 쓸 이유가 없죠. 네. 안 쓰는 사람이 오히려 생산성에서 뒤처지게 되니까 네. 이거를 쓰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 PPT 이거 열 몇 장짜리 만드는데 다듬는 것까지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30분도 안 걸려요? 네.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이거 제가 직접을 했으면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리는 네. 일인데 30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이 된 거예요. 저 또 궁금한 게, 네. 아까 자산의 90%를 이 반도체 업종에 지금 다 넣고 계시고, 나머지 하나가 솔리드 파워. 이거는 네. 전고체 배터리 기업 아닌가요? 맞아요. 여기는 왜 때문에 여기를 지금 투자를, 근데 이게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그쵸? 네네네. 근데 이 종목은 어떻게 또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고의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은 텍스트 문서를 계속 학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가 이제 문서 말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학습한 게 막 쏟아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만 해도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다 학습한 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지금 현재는 스크린 상에만 있는 디지털 안에만. 예. 지능인데 결국은 빠져나와서 휴머노이드가 또 요즘에 핫하잖아요. 실물로. 네, 피지컬 그렇잖아요. AI로.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결국은 나오게 될 텐데 그 대표 주자가 휴머노이드도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명 이동 수단이라고 해가지고 로봇 그 항공기. 네네네네. UAM이라고 네, 하냐? UAM이라고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이제 그냥 에어택시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는데 얘네들의 지금 최대 병목이 뭐냐면은 배터리예요. 네. 에너지 효율이 지금 배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배터리 가지고는 휴머노이드도 뭐 한 2-3시간 일하고 힘들어요. 하면서 이제 네. 다시 재충전을 해야 되고 이거 하늘을 날아다니는 개도 이동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네, 뭐 100마일 안팎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지금 보면 한 번 충전해가지고 가는 거리가 계속 늘기는 했지만 휘발유 차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만 지금 살 사람들 다 샀지. 맞아요. 이제 레거들이라 그러죠. 네, 트렌드에 늦은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아직 안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계가 활성화 되려면은 결국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가 있어야 될 거고 네.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은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네. 결국은 가야 할 방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하는 업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네. 요즘에 미국에서는 제조업을 미국에서 무조건 하자라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 전고체 배터리 업체로
전고체로 저는 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전고체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딱 보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회사의 사내 문화와 CEO의 리더십이랑 직원들의 만족도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왜 그러냐면은 주식은 어찌되었건 확률 게임이거든요. 네. 직원들이 만족하는 회사의 주가 수익률이 더 높아요. 이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10년 이상 이거 트랙을 했는데 그냥 일반 기업들보다 직원 만족도가 높은 기업이 수익률이 3% 정도 더 높아요. 연평균 수익률이. 그래서 제일 높은 기업을 찾아보니까 솔리드 파워라는 기업이 나왔고 작년 초만 해도 한 1달러 안팎이었는데 어제 보니까 한 5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1달러 때부터 전 들어가진 않았지만 얘는 과감하게 투자는 하진 않고 작은 비중으로 그냥 잃어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로 얘는 하고 있습니다. 직원 만족도는 의외네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정성적인 평가를 잘 안 해요. 월가에 있는 사람도 다 숫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어찌됐건 타인이 못 보는 것을 봐야지 돈을 벌 수가 있고 근데 이러한 지표들은 아무도 잘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glassdoor.com이라고 미국의 우리나라의 블라인드 같은 맞아요. 사이트인가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은 이제 제 1화를 공유를 드리자면은 인공지능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막 붐업 되었을 때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고 아시나요? 알죠. 그거 엄청 올랐던 주식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조금 오르려고 막 이럴 때 투자하는 거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glassdoor.com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평점이 그 당시 제 기억에 5점 만점에 2점대였어요.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막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기업이 조금 투자하기에는 거기에 확 오르다가 뭐 회계 부정 때문에 꺾인 기업 아니에요? 맞아요. 저 기억나요. 그거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래서 그 그때 만약에 들어갔으면은 큰일 날 뻔했죠. 그때 이게 진짜 효과적이네요. 저는 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를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리스타 분들이 쓴 리뷰를 보잖아요. 스타벅스의 지금 현재 상황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회사가 매출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비용을 아끼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한국 스타벅스 아니라 미국 기준입니다. 제일 아끼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람이 많아도 바리스타를 안 늘리면 돼요. 그러면 바리스타 어떻게 돼요? 과부하 걸리죠. 그리고 스타벅스가 메뉴가 처음에는 몇 개 없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늘어났죠. 장난 아니게 많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또 그 커스터마이즈도 엄청나요. 장난 아니잖아요. 뭐 우유 빼가지고 두유 넣고 뭐 3분의 1 어쩌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실력 있는 바리스타는 나가요. 그게 글래스도어에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또 어떤 계획을 올해 미국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그런 또 식견을 또 나눠주시면. 제 그 포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까지 AI는 약간 치매 환자 같았어요. 단기 기억력이 되게 떨어지는. 근데 이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젠슨 왕 CEO가 말한 게 이제는 맥락을 이해하는 AI로 간대요. 그 말뜻은 뭐냐면은 저의 모든 히스토리를 다 기억하고 그리고 추론도 이제 일 시킬 때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기억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AI로 간대요. 그러면은 기억하려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어찌됐건. 그렇죠. 여기 저장해놨다가 다시 끄집어내야 되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계속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 1월 달에 1월 초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30-40% 올라서 지금 막 사시라고 추천드리기에는 약간 부담은 되는데 조정이 중간중간에 있으면은 그러면 그때 살 것 같고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이 요즘에 좀 많이 여기저기서 대두되는 거 보이니까 금도 괜찮아 보여요. 아직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그거는 조금 포트에 조금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는 똑똑한 게 이제 여자분들 이거 많이 보신다면은 이제 ETF 중에 패시브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요즘에는 금이 한 10% 섞여 있는 스파이 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이랑 이제 주식이랑 섞어가지고 만드는 ETF들. S&P 500 80% 90% 되어 있고 금이 한 10% 섞여 있는 상품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요새 실물 금에 이물질 같은 거 섞어가지고 하는 게 지금도 되게 핫해요. 그래서 이제 국내 그 금 시장에서 그런 텅스텐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판대요. 제가 투자할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빠르게 산업이 성장하는지 이거를 무조건 보거든요.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거를
제가 추려보니까 6G 통신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 지금 써있는 숫자들은요. 네. 연평균 성장률이고요. 연평균. 그 다음에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47%, 그린수도 42%,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40% 이렇게 보시면 되고 투자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게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내가 살려고 하는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꼭 보세요. 네. 왜냐면은 요즘에 젊은 분들 취업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GDP가 이제는 막 2% 완전 저성장이니까 힘든데 이제 저희 윗선배 세대만 하더라도 1년에 막 7, 8% 그렇죠. 거의 10% 막 시대. 고성장 시대니까 그때는 막 졸업만 하면은 다 취업되고 맞아요. 정말 멍청하지 않은 이상 다 부장까지 다 달았어요. 주식도 똑같아요. 멍청한 기업이라도 네, 네. 산업이 성장하면. 잘 나가면은 네, 네. 그냥 멱살로 이제 자꾸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47% 성장을 한다라고 이제 루츠 애널라이시스 보고서 기준이고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에요. 장난 아닌 네, 거죠. 근데 어떤 데는 또 한 49%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린 수소 요것도 41%. 네.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트럼프 때문에 약간 요거 주춤하지 친환경 않나요? 쪽은 네, 네. 약간 배제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네. 중간 선거에 또 민주당이 많이 딱 들어오고 네.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얘는 조금씩 모아가도 얘 관련주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장기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결국은 스크린에 있다가 이제 화면 나와서 이제 우리 실생활에 있는 피지컬 AI로 갈 텐데 걔의 밥줄이 결국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0%씩 매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양자 컴퓨팅, 솔직히 양자 컴퓨팅 투자는 이제 ETF 투자를 차라리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양자 컴퓨팅은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네. 어떠한 기업이 우승할지 감이 안 와요. 차라리 그거 골고루 섞여 있는 ETF를 담아가면은 하기는 하되 산업 전체는 어찌됐건 성장을 할 거니까. 계속 커갈 거니까 네. 그러면은 산업이 35%씩 커가면은 얘도 수익률이 그 정도는 계속 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양자 컴퓨팅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크게 두 개 회사가 있는데 조비 조비, 에비에이션이랑 아처라는 기업이 네. 있는데 이 두 개가 성격이 되게 달라요. 조비 에비에이션은 테슬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테슬라의 특징이 A부터 Z까지 다 수직 계열화해서 네. 지가 다 알아서 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처는 외주를 외부를 주나? 네. 이제 다 이래서 조립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조비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게 결국에는 에어택시로 쓰이는 것보다는 국방부에서 전시 용도로 더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지금 헬리콥터 침투해서 네. 군인들 이렇게 보내는 작전을 할 때 헬리콥터는 소리가 되게 시끄럽잖아요. 네. 얘는 지상에 있을 때 얘가 이동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전기로 가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동해도 몰라요. 이게 침투해서 들어와도. 네. 근데 국방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수직 계열화 여부예요.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이것저것 다 받아다가 조립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국 백도어 네, 네.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되어 있고 미국 내에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관리 감독도 쉽고 리스크도 확 낮아지고 네.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네. 고른다면은 조비 에비에이션 이것도 그럼 일종의 방산 쪽으로도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저는 있겠네요. 그렇게 더 아. 높은 점수를 전 주고 네네. 싶어요. 왜냐면은 얘가 결국에는 교통체증 때문에 이게 개발된 거긴 한데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돼서 대부분이 자율주행차가 되면 도심에서 이동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굳이 얘를 쓸 필요는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가 막혀서 얘가 필요한 건데 네. 자율주행차가 다 깔려버리면은 도심 이동 속도가 평균 50km 정도 된다 그러면은 네. 거의 뭐 여기에서 뭐 강북 가는데도 한 10분에서 그렇죠. 20분 사이니까 네, 굳이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요것도 보면 재밌는 게 네. 디지털 트윈이 뭐냐면은 제약업체에서 보니까 지금은 1상, 2상, 3상 할 때 동물한테 실험도 하고 건강한 사람한테 하고 그렇죠. 3상 때는 막 이제 대중적으로 다 하고 근데 디지털 트윈은 인간이랑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가상 인간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디지털 트윈 활용 사례 같은 걸 보니까
통신업체 입장에서는 그 통신기지국을 최소화해서 설치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음용지역은 없으면서. 근데 이거를 직접 시행착오를 해볼 수는 없으니까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들여와가지고 이거 설치를 할 때 시행착오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이런 데서 해볼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러한 시장도 있고, 인공지능이야 말해서 말해 뭐 하나요? 입 네, 아프죠. 입이 네. 아플 정도로. 확장현실도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가 어찌됐건 얘는 비전을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텍스트 학습에서 이제 비전 학습을 하려면은 비전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아마존도 배송기사들한테 안경을 지급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배송기사들이 이걸 계속 쓰고 다니면서 주변에 이걸 다 레코딩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도 좋게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6G 통신 혁명은 자율주행차나 이런 쪽 갈 때 요거는 끊기면 안 되는 거니까 요거는 뭐 이거 75%. 근데 저 75%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예요. 네. 인공지능이 30%인데 우리가 이렇게 간과할 수 있는 산업에 이런 전망도 있네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요것도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야 네. 뭐 이건 뭐 다들 뭐 잘 아시는 거니까 얘도 그냥 패스를 하면 될 네. 것 같고, 우주발사체 시장. 근데 요거는 투자를 하는 건 좋긴 한데, 제가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매출의 70에서 80%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네. 매출의 70배라는 거예요. 매출 70배. 제 기준에선 너무 너무 비싸게 그렇죠. 너무 느껴져요. 높죠. 예, 예. 근데 더 오를 가능성이 보이긴 하는 게, 스페이스X가 맞아요.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PSR이나 이런 거 안 보고 투자하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네. 또 한번 들썩들썩 할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래서 우주 발사체 시장도 개별 종목보다는 이것도 그냥 ETF로 가져가시다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저는 그냥 수익 실현 좀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제 높아서. 눈엔 너무 너무 비싸요. 높아서. PSR의 70배, 80배가 네.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실 텐데, 네네. 얘는 어찌됐건 우주항공 산업이잖아요. 지금 우주항공 산업 대표적인 기업이 보잉이랑 로키드 마틴이잖아요. 걔네들은 매출의 몇 배가 시가총액인지 아세요? 2배예요. 2배밖에 안 돼요? 네, 2배에서 1.5배 사이 왔다 갔다 아. 해요. 근데 얘는 지금 70배를 받고 있어요. 네, 네. 비싸긴 하네요. 그쵸? 너무 높네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면은 주가도 계속해서 오를 텐데, 네.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좀 또- 많이 조정을 그렇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어느 정도 먹고 나오시는 게, 이건 제 개인적인 네네네. 의견입니다. 비만 치료제도 네. 올해 들썩들썩 할 것 같은 게, 네. 제 친한분한테 일라이릴리 비만약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네. 왜 투자 안 하냐고 물어봤는데, 그 자기 회사 상사가 젯바운드 그거 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도 뚱뚱하대요. 제 주변에는 이거 먹고 살 빼신 분들 많은데. 정말요? 이거 주사 맞아가지고. 좀 네, 그래요? 네, 네, 네. 근데 올해 더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게 경구용. 경구용도 네, 나오고, 원래 체중에서 30% 이상 효과가 있는 네. 블록버스터급 효능의 비만약이 또 나와요. 아. 일라이릴리에서. 그러면 이제 100kg인 사람이 네. 이거 꾸준히 먹으면은 70kg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으쌰으쌰 할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시장도. 연평균 18.3%의 네. 성장. 아까 70% 보다가 별로죠. 그렇죠. 이제 30%도 낮아 보여요. 아, 그래요? 작가님. 요거는 AI 칩 시장이랑 네. 다 합친 게 35%라고 되어 있고, 네. 제가 HBM 투자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걔는 연평균 한 40% 정도 돼요. 음. 이거는 추천은 아니지만 그냥 조사하다 보니까 네. 대마초 시장이 빠르게 커가고 있더라고요. 대마초는 어떤 일이에요? 무슨 이슈가 있어요? 대마초를 활용을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많은 주에서 그게 합법화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대마초를 그냥 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섭취 쪽으로 캔디도 있고 쿠키도 있고 네. 빵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별의별 게 다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원래 있던 시장 아니에요? 뭔가 네. 시장이 더 열렸어요? 네. 그거보다는 네. 이거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구나. 안타까운 거는 세상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힘들어지니까 이런 쪽에 좀 빠진 게 이게 아닌가라는. 또 K자 양극화의 또 한 단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네. 대마초 시장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다. 네. 이거는 음. 투자 추천은 아니고, 예, 저는 예. 투자는 할 생각은 없지만 네네. 그냥 시장 조사하다. 자체는 네. 예, 시장 자체가 확대되고 네. 있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실제로도 뭐 ETF로나 뭔가 조금씩이라도 하시는 분야가 있으신 거예요? 네. 네, 저는 이제 AI 칩 시장 네. 거기가 이제 그거는- HBM이 그렇죠. 40%씩 되니까 네네. 일단 그거 하고 있고 네. 째려보고 있는 시장은 비만약 시장 조금 째려보고 있고요. 네네. 네, 그 정도입니다. 벌써 녹화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아, 그래요? 너무 순식간에 시간이 네. 지나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어를 꿈꾸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여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40, 50대 분들은 솔직히 걱정이 안 돼요. 아유. 투자하시는 네. 성향을 보면은 제가 그런 의미에서 네, 다양한 네, 네. 나이층을 가르쳐 보면은 네. 그분들은 우량주 장기 투자 맞아요.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으세요. 안정적인 성향이 네네. 강하죠. 네. 남자분들 20대 남자분일수록 과감한 투자를 많이 야수의 심장처럼. 네, 도파민 많이 나오는. 네.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 4배를 먹었잖아요. 네. 사람 심리가 어떤지 아세요? 후회해요. 내가 그때 온 재산을 다 털어서 넣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초반에 운 좋아서 이거를 한 2, 3번 성공을 하잖아요. 네. 정말 운 좋으면은 몇 억까지 갈 수는 있어요. 네네. 빠르게 남들보다. 근데 실수 한번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복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야수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재 가치가 거의 없고 거의 다 성장성. 내러티브나 네네. 성장성, 스토리로 다 움직이는 것들이어가지고 네네. 그게 50% 만약에 빠지면은 얘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은 100% 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갭이 크니까 대부분이 여기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선물 선물 옵션으로 넘어간 다음에 네. 거기가 더 나락으로 더 가기 쉽잖아요. 제로섬 도박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답답할 수는 있지만은 네. 계속 공부하시면서 ROE도 높고 뭐 글래스도어도 좋고 그리고 뭐 CEO의 뭐 카리스마가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고 네.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확률을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보는 눈을.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정해졌으면 걔를 가지고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도 시점은 나의 노동 소득이 없어질 때 퇴사하고 그때 이제 잘라서 쓰시는 거죠. 회전을 많이 안 하시죠? 거의 안 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1년에 한두 번? 사실 단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침에 단타는 보고. 네. 제가 좀 많이 반대를 해요. 자기 네. 본업이 망가지고 네. 본업이 망가지면 노동소득도 사라지고 자본소득도 그게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불려지는 게 지금은 단타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관과 헤지펀드들은 다 AI 알고리즘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성적인 쪽은 AI가 할 수 없는 쪽이에요. 그쪽을 우리가 최대한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읽었으면은 우리가 미리 선점해 놓고 기다리는 거죠. 때가 올 때까지.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고. AI가 할 수 없는 정성적인 네. 거를 미리 알 수 캐치해서 없죠. 걔는 못하는 거죠. 담아놓고 네. 기다리는 거다.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목표도 한마디 해주세요. 목표나 네. 계획은 뭐 거창할 건 없고 그냥 제 투자하는 철학이나 이런 네. 방법을 좀 많은 분들한테 좀 나누고 싶어서 그러한 일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